안녕하세요, 픽스호입니다. 헬리코박터균 치료를 받고 항생제를 끝까지 다 먹었다면 이제 균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가장 중요한 과정이 하나 더 남아있어요. 바로 헬리코박터균이 실제로 없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세균 확인 검사예요. 약을 전부 복용했는데도 항생제 내성 등의 이유로 균이 남아있을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치료가 실패해도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본인이 모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또 예전에는 위산 억제제와 두 종류의 항생제를 함께 사용하는 삼제요법이 대표적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이 증가하면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치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사용한 항생제와 내성 여부, 첫 치료인지 재치료인지에 따라 약의 조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은 헬리코박터균이 무엇인지부터 세균 치료 방법과 부작용, 유산균을 같이 먹어도 되는지, 치료 후 언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정리해 볼게요. 헬리코박터균은 어떤 균일까요? 정확한 이름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예요. 위처럼 강한 산성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나선형 세균으로 위 점막에 감염돼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바로 증상을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내다가 건강검진 위내시경이나 조직검사, 요소호기 검사 등을 통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헬리코박터균은 만성위염과 소화성 궤양의 중요한 원인이고 위암 발생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속이 쓰릴 때만 치료하면 되는 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세계적으로도 헬리코박터균 감염은 위암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고 최근에는 위암 예방 차원에서 감염을 찾아 치료하는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요.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많은 사람은 아무 증상도 없어요. 증상이 나타난다면 명치 부근의 통증과 속쓰림, 더부룩함과 소화불량, 메스꺼움이나 잦은 트림 등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증상만으로 헬리코박터균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역류성 식도염과 기능성 소화불량, 위염 등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헬리코박터균이 있어도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결국 증상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필요한 경우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헬리코박터균 검사는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크게 위내시경을 이용하는 검사와 내시경 없이 하는 검사로 나눌 수 있어요. 위내시경을 할 때는 위 점막 조직을 조금 떼어 신속 요소분해 요소 검사나 조직 검사를 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을 이용해 헬리코박터균의 항생제 내성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기도 해요. 내시경 없이 확인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요소호기 검사예요. 검사 물질을 복용한 뒤 숨을 내쉬어 헬리코박터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대변항원 검사를 이용하기도 해요. 특히 치료가 끝난 뒤 균이 정말 없어졌는지 확인할 때는 요소호기 검사나 대변항원 검사가 많이 활용돼요. 헬리코박터 1차 제균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많이 알려진 방법이 위산 억제제와 아목시실린, 클레리스로마이신을 사용하는 삼제요법이에요. 예전에는 대표적인 1차 치료로 널리 사용됐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클레리스로마이신 내성이에요. 헬리코박터균이 이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있다면 약을 제대로 복용해도 균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따라서 최근 치료에서는 클레리스로마이신 내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지역의 내성률과 과거 항생제 사용력을 고려해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졌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클레리스로마이신 내성이 제균 실패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에서 클레리스로마이신에 잘 반응하는 균으로 확인되면 해당 항생제가 포함된 치료를 고려할 수 있고요. 내성이 확인되거나 내성 여부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비스무트가 포함된 사제요법 등 다른 치료를 고려할 수 있어요. 치료 기간과 약의 종류는 개인의 검사 결과와 알레르기, 이전 치료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방받은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사제요법은 무엇일까요? 비스무트 사제요법은 일반적으로 위산을 억제하는 약과 비스무트, 그리고 서로 다른 항생제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여러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복용 횟수가 많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클레리스로마이신 내성 등의 상황에서 중요한 치료법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최근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도 항생제 감수성을 모르는 상황에서 비스무트 사제요법을 중요한 경험적 치료 옵션으로 권고하고 있어요. 다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조합이 적합한지는
지역의 내성 양상과 이전 치료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저 사람은 이 약으로 치료됐으니 나도 똑같이 먹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치료에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요? 1차 제균 치료에 실패했다고 해서 헬리코박터균을 없앨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첫 치료에서 어떤 항생제를 사용했는지예요. 균이 이미 특정 항생제에 노출됐다면 같은 약을 반복해서 사용했을 때 치료 성공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 치료에서 어떤 약을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항생제 내성 검사 결과를 참고해 다른 조합의 2차 치료를 선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병원을 옮기더라도 이전에 어떤 제균 치료를 받았는지 약 이름이나 처방 기록을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돼요. 약은 얼마나 정확하게 먹어야 할까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는 복약 수능도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 종류의 약을 하루에도 여러 번 복용하다 보니 한두 번 빼먹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또 치료 중 설사나 속 불편함이 생기면 본인이 항생제 하나를 빼거나 약을 모두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복용하면 제균 성공률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알람이나 약통을 이용해 복용 시간을 기록하고 약을 먹고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마음대로 중단하기보다 처방한 의료기관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치료 중 가장 흔한 부작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설사예요. 여러 항생제를 함께 사용하면서 장내 세균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묽은변이나 설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메스꺼움과 복부 불편감이에요. 속이 울렁거리거나 배가 더부룩하고 아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입맛 변화예요. 특정 항생제를 복용하면 입에서 금속 맛이나 쓴맛이 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음식 맛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요. 네 번째는 두통과 피로감이에요. 치료 기간 동안 몸이 처지고 머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의 가벼운 부작용은 치료가 끝나면서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불편하다는 이유로 약을 마음대로 끊지는 마세요. 이런 부작용은 바로 알려야 해요. 가벼운 설사나 속 불편함과 달리 빠르게 확인해야 하는 증상도 있어요. 약을 먹은 뒤 전신에 심한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입술과 목이 붓고 숨쉬기가 어려워진다면 심한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심한 설사를 하거나 혈변이 보이고 심한 복통과 발열이 동반되는 경우도 그냥 항생제 때문이라고 버티지 않는 것이 좋아요. 심하게 토해서 물이나 약을 먹을 수 없거나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처방한 의료기관에 빠르게 알려주세요. 유산균을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헬리코박터 치료할 때 유산균을 꼭 먹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일부 연구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균 치료와 함께 사용했을 때 설사나 복통, 메스꺼움 같은 부작용을 줄이고 제균 성공률을 조금 높일 가능성이 보고돼 있어요. 하지만 모든 유산균 제품이 똑같은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에요. 균주의 종류와 용량, 복용 시점이 다르고 연구 결과에도 차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유산균이 항생제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요구르트나 김치만 먹어서 헬리코박터균을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유산균을 추가로 복용하려면 현재 복용 중인 약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치료할 때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제균 치료를 받는다고 반드시 죽과 바나나만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평소 먹었을 때 속이 편한 음식을 중심으로 규칙적으로 식사하면 돼요. 다만 치료 중 속쓰림과 메스꺼움이 심하다면 지나치게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화음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 적당량을 천천히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커피를 마시면 속쓰림이 심해지는 사람은 치료 기간 동안 양을 줄여보는 것도 좋고요. 무엇보다 약에 따라 음식이나 술과 함께 먹을 때 주의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방받을 때 안내받은 복용법을 먼저 지켜주세요. 헬리코박터 치료 후 가장 중요한 과정, 여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항생제를 마지막 날까지 모두 먹었다고 해서 제균 치료가 성공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균이 실제로 없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는 치료받은 사람에게 제균 성공 여부를 검사로 확인하는 것을 중요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모두 마친 뒤 최소 4주 이상 지난 후 요소호기 검사나 대변항원 검사 등을 이용해 제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국내 연구에서도 치료 종료 최소 4주 후 요소호기 검사로 제균 성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요. 검사 전에 위산억제제를 먹으면 안 될까요?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해요. PPI 같은 위산억제제나
일부 새로운 위산분비 억제제를 검사 직전까지 복용하면 헬리코박터균이 있는데도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는 위음성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제균 확인 검사 전에 PPI나 PCAB 계열 약을 약 2주 정도 중단하도록 안내할 수 있고, 항생제와 비스무트 제제는 검사 전 최소 4주 정도 간격을 두는 기준이 사용돼요. 하지만 복용 중인 약을 스스로 중단해서는 안 돼요. 위궤양이나 다른 질환 때문에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검사 예약을 할 때 현재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언제 중단해야 하나요? 라고 반드시 의료진에게 확인하세요. 혈액검사로 재검하면 안 될까요? 헬리코박터 항체 혈액검사는 과거에 감염됐다가 치료된 이후에도 한동안 양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균 치료가 실제로 성공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치료 후 제균 확인에는 요소호기 검사와 대변항원 검사, 필요한 경우 내시경 기반 검사 등을 사용해요. 치료하면 위암에 절대 안 걸릴까요? 헬리코박터균을 제거하면 위암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헬리코박터균은 위암 발생에서 매우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어 감염을 관리하는 것이 위암 예방 측면에서도 중요해요. 전 세계적으로 향후 예상되는 위암 가운데 상당 부분이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관련될 것으로 추정됐어요. 하지만 제균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위암 위험이 무조건 0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 같은 위 점막의 변화가 진행된 사람은 제균 후에도 위암 위험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개인의 위내시경 결과, 가족력, 과거 병력에 따라 정기적인 위내시경이 필요할 수 있어요. 헬리코박터균은 다시 생길 수 있을까요? 제균에 성공한 뒤 다시 헬리코박터균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치료 직후 다시 양성이 나온다면 새롭게 감염된 것보다 처음 치료에서 균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던 경우도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치료 후 적절한 시점에 제균 확인 검사를 받는 과정이 중요해요. 제균이 성공했다면 모든 사람이 짧은 간격으로 헬리코박터 검사만 반복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후 검사와 내시경 일정은 위 상태와 위험도에 따라 결정하면 돼요. 가족도 모두 검사해야 할까요? 헬리코박터균은 사람 사이에서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헬리코박터균 감염자의 성인, 가족이나 동거인에 대한 검사도 고려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가족 모두가 무조건 같은 날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각자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받는 방식이 원칙이에요. 치료 중 술을 마셔도 될까요? 헬리코박터균 치료 중에는 가능하면 음주를 피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메트로니다졸 같은 약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술과 함께 복용하면 불편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처방받은 복약 지도를 반드시 따라야 해요. 술은 위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과 복부 불편함을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치료 기간만큼은 약을 정확히 복용하는 데 집중하고 음주는 쉬어주는 것이 좋아요. 정리해 볼게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염과 소화성 궤양뿐 아니라 위암 발생과도 관련된 중요한 세균이에요. 과거에는 위산 억제제와 클레리스로마이신, 아목시실린을 사용하는 3제요법이 대표적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클레리스로마이신을 포함한 항생제 내성이 증가하면서 내성검사와 이전 항생제 사용 이력에 따라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제균 치료 중에는 설사와 메스꺼움, 복통과 입맛 변화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불편하다고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중단하면 안 돼요. 유산균은 일부 사람에게 치료 과정의 위장관 부작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항생제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헬리코박터 약을 마지막 날까지 다 먹었다고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치료가 끝난 뒤 적절한 기간을 두고 요소호기 검사나 대변항원 검사 등으로 균이 실제로 없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약을 다 먹었는지가 아니라 균이 없어졌는지가 치료 성공의 기준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건강 콘텐츠도 기대해 주세요. 더 많은 건강식단 정보는 초록창에서 픽스호 검색해 보세요. 건강이 최고다. 지금까지 픽스호였습니다.